코로나19 이후의 세종교육 공동체로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말이 아마도 코로나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로 그동안 상상하지 못한 많은 일이 나타나고 있죠. 학교를 비롯한 교육 전반의 변화도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정책협의회는 학교 현장의 교원, 학부모, 교육청이 함께 소통하며 코로나19 이후 세종 초등교육의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를 맞으며 겪었던 많은 일들과 과제를 통해 미래 초등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병관 세종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초등팀 장학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희용 대평초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정 쌍유초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영 세움초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금 도담초 학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진희 소담초 학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정책협의회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님께 인사와 더불어 세종 초등교육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과제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네, 반갑습니다. 세종교육공동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세종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2020 교육주체와 함께하는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교장 선생님, 그리고 사회 보시는 교감 선생님, 두 분 우리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 고맙습니다. 세종교육은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정책협의회가 2021년 내년도 세종교육의 미래를 여는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모으는 첫 단추가 되고 더 많은 의견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초등교육 정책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의 실제적인 배움과 성장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세종 초등교육의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종 초등교육의 주요 현황은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인재상의 변화를 반영한 혁신교육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학교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혁신 모델을 혁신예비학교,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로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혁신예비학교 2개 학교, 혁신학교 5곳, 그리고 혁신자치학교도 5학교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점차 모든 학교로 혁신교육을 일반화해 가고 있습니다. 세종의 모든 초등학교가 구성원들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학교의 비전과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교 자체의 힘을 기르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학습 결손 최소화 등을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슬기롭게 대응해서 안정화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학교 공간 주권과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사용자 참여 설계와 전문가의 협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학급과 학교 교육청 단위의 학생의 연합동아리인 한울 등 학생 자치가 활성화되고 있고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나 3주체 생활협약, 다모임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도 참 기쁜 일입니다.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북부학교지원센터와 남부학교지원센터 그리고 교육시설 사업소를 구축했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학생화해중재원, 이름이 예쁘지 않습니까? 학생화해중재원을 신설하는 등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복한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 모두가 자랄 수 있도록 미래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모든 초등학교가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세종형 학력인 심성, 지성, 시민성을 갖춘 아이로 성장하도록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개발해서 보급해서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일방적인 가르침 중심이 아닌 학생의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해서 토론 수업이나 협력 수업, 프로젝트 수업 같은 다양한 수업 방법을 선생님들께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일제식 정기 평가를 폐지했고 학생의 점수나 성적 등의 결과 중심의 평가보다 학생이 배우는 과정을 교사가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를 강화해서 과정과 결과가 조화를 이루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국어와 사회 과목의 서술 논술형 평가 도구를 개발해서 보급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3, 4학년군 사회과 지역화 도움자료, 행복도시 세종, 그리고 교육 영상자료 제작을 추진 중이고 하반기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원격 수업에 대비해서 원격 수업 지원단을 사전에 구성해서 선생님들의 연수, 다양한 컨텐츠 공유,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 제작 등으로 내실 있는 원격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격 수업 플랫폼 활용을 위한 전교사 연수, 원격 수업안과 수업 도구 매뉴얼, 초등 1, 2학년 학습 꾸러미 등을 개발해서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등교 중지나 미등교 학생들의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해서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 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서 원격 수업 스마트 기기를 지원했고 학교로 원격 수업 지원비를 긴급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교회 체험 학습 기간을 원래 14일이었던 것을 최대 34일까지 늘려서 학생들의 가정 체험 학습 기회도 확대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한 아이의 배움도 놓치지 않는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은 우리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했을 때를 바라보면서 공교육의 틀 안에서 보장해야 하는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학력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의 배움이 있는 수업을 철저히 계획하고 학생들을 반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개별로 바라보는 민감하고 정교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개별 학습 속도 차이를 존중한 수업과 개별 맞춤형 지원으로 학급 내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기초 학습력 보장이 1차 목표이고요.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조금 느린 학습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서 한 아이의 배움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은 세종 기초학습 안전망을 강화하는 기초학력 내실화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발점 평등 교육을 위해 학급 내 한글 책임 교육을 강화했고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기초부터 튼튼하게 배울 수 있도록 수학 협력 교사를 2학년부터 4학년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몰입하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학년 교실에 기초학력 교육 자원봉사자인 조이맘, 조카를 사랑하는 이모의 마음을 줄인 말입니다. 조이맘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학교 안에서 느린 학습자의 기초학력 집중 지원을 위해서 두드림 학교와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노력에 더해서 학교 밖 지원 체계로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새롭게 구축해서 한글 특별 지원이나 찾아가는 학습 지원, 그리고 학습 상담이나 학습 이력 관리 같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한글 책임교육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글 지도 전문가 과정 등의 다양한 연수 과정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종 초등교육의 주요 정책 과제는 첫째,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학교와 학생의 상태와 요구를 고려한 학교 구성원의 전문적인 판단은 언제나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기에 지원은 하되 통제하지 않는 교육 행정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교사가 온전히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학교 업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등 교무 행정 통합 지원 정책도 강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 혁신 교육 체제를 구현해서 대한민국 교육을 세종시 교육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웠습니다. 혁신 교육의 성과를 토대로 세종의 모든 아이들이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추고 행복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개별 맞춤형 학습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간, 공간을 넘나들고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이 조화롭게 융합된 유연한 교육 과정에 에듀테크 기술을 도입한 미래 혁신 교육 체제를 개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지성, 심성, 시민성, 건강을 이야기하는 세종형 학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즉 세종형 인재를 양성해서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표본을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의 주춧돌이 되는 초등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정성을 다해 책임지는 모습으로 더욱 신뢰받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종 초등교육의 주요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책협의회 첫 번째 나눔으로 협의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세종 초등교육에 대한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그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당초에 세웠던 교육계획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그 교사들이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제 해결할 때 누구 한 사람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수업을 할까, 그리고 또 방역은 어떻게 할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소외계층, 그리고 불리한 여건을 가진 그 가정에 대한 그 배려, 예를 들면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한글 특별 지도를 해준다라든가, 그리고 또 수학 협력 교사제를 운영해서 수학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그런 정책들이 그 현장에서도 좋은 호응을 얻고 긍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도 이런 그 활동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읍면 지역 학교에서 굉장히 업무 비중이 큰 것 중에 하나가 방과후 학교 업무인데, 특히 북부학교 지원센터에서는 방과후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인력 채용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과후 순회 강사들을 채용을 해서 학교에 보내주시는데, 이 사업은 동지역에 비해서 학교 주변에 어떤 교육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읍면 지역에 학교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들에게 그 학생 개개인의 어떤 발달과 성장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서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어서 읍면지역 선생님들에게 이 사업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하여서 또 학교 사정에 맞게끔 학교 교육 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교과서를 그대로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과 또 선생님들이 원하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그러한 주제를 잡고 교육과정 속에서 성취 기준을 찾아서 교육과정을 매핑을 하고 또 수업 속에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면서 학생들의 재미와 흥미를 계속 이끌면서 동시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하고 싶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 준비를 위해서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의 일환으로 원격 수업 준비를 위해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동영상 편집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들 자체적으로 연수를 통해서 배우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스스로 연습하면서 만든 결과물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권의 책 속에는 그 시대의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분야가 골고루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라는 책을 한 권 읽으면서 소행성과 천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보고 비행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진로까지 다 탐색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과의 접목을 통해서 창의 융합적인 독서인을 양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보다는 질적으로 수준 높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사업 중에 교사 독서 연구회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책 읽는 방법을 연구하고 각 학교에서도 또 공유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렇게 공교육에만 의존해서도 행복했던 아이들이 중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기존 사교육을 계속 하던 아이들에 비해서 학력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중간중간 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학습적인 기초가 없다면 중고생이 돼서 공부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간의 학습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공교육 내에서 키맞춤 할 수 있는 우리 교육청의 여러 정책과 운영 방안이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주적 학교 운영 정책을 위해서 교육 3주체로서 학부모의 좀 자발적인 참여, 소통, 협력이 되게 중요해지고 사실 이전에는 이런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는 건 좀 치맛바람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치맛바람이 아닌 좀 협력적인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좀 중요하게 또 여겨지고 또 그렇게 또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를 보내면서 사실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좀 편견이나 아니면 좀 기대 이런 게 좀 반반이 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좀 혁신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뭔가 더 특별한 학교, 뭔가 더 선생님들이 뭔가 더 제공해 줄까라는 이제 다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또 저 학교는 좀 노는 학교가 아닌가 좀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되게 많이 듣고 있어서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사실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서로의 그런 편견과 오해가 좀 줄어드는 그런 좀 정책들이 더 구체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되길 희망하고요. 두 번째 나눔은 세종 초등교육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학 협력 교사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적으로 해서 14개교 17명의 교사가 배치돼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 중에 하나가 또 수학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수도 읍면, 동 지역을 아우러서
14개교 17명의 교사로는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저희가 읍면동으로 한 개교씩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 효과성들을 좀 저희들이 반영해서 올해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14개 학교에 17명 협력교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운영 성과나 이런 부분들과 함께 만족도 그리고 그 교원의 정원 문제가 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교원 정원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학년까지도 확대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교육청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학 협력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가용 인원들, 자원이 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그리고 교육부에서 정하는 교원 정원 제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제약점,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걸림돌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학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세종시 교육청에서 세종형 학력 신장을 위한 대책과 초중교 연계교육 방안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세종 창의적 교육 과정이 잘 안착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역량과 성장의 중심을 둔 교육 과정, 수업, 평가에 이르는 교육 활동을 동학년 단위 선생님들이 모여 공동으로 준비하고 실천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초등학교 과정에서 세종형 학력이 기본이 되는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역점을 두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혁신 학교와 일반 학교의 어떤 격차가 이제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제 혁신학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니면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혁신학교에 대해서 향후 그 일반화 방안과 혁신학교 정책에 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혁신학교든 아니든 상관없이 저희가 목표하는 건 혁신학교의 성공이 절대 아니거든요. 세종시 모든 학교의 혁신이 저희 핵심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모든 학교가 학교 혁신을 통해서 우리 학교의 독자적인 교육과정, 학교의 자율적인 학교 운영, 이런 것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공동체 전원체의 최대한 합의와 협력을 통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일이 이제 교육청의 일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좀 더 바라기는 이것이 학교 3주체를 뛰어넘어서 마을로까지 확대되는 마을 교육 공동체와의 협력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갈 것이라서 어쨌든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에 더 이상 혁신학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을 거야 우린. 이제 모든 학교가 이미 학교 혁신은 상당 지경에 이르렀어라고 선언하는 날을 저희들도 그 모든 학교가 100%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적어도 50% 이상이 우리 전체가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일까? 저희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다양한 이것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는 걸 좀 만들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학교는 이미 다른 지역 혁신학교에 비해서도 별 차이가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이 공은 온전히 정말 우리 세종시의 모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학교 공동체, 우리 선생님들 모두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세종교육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고맙다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읍지역 학생들,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좀 지원책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근무를 기피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읍면 지역 학생들의 그 어떤 교육력 지원을 위해서 그 기초학력 지원센터, 북부교육지원센터 이런 데서 다양한 데서 기초학습 지원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심리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쪽에 집중돼 북부 지원 센터 내에 다문화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와 1대1로 매칭해서 다문화 학생들이라든가 특별 지원 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원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학교에 대해서도 그 읍지역 학교는 전체 초중학교를 교육복지학교로 선정을 하여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면지역 학교들은 전체 학교를 전원학교로 이렇게 또 지정해서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인사이동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난번 인사과에서 그 학교 선호도 통계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일반적으로 읍지역을 그 학교를 기피한다고 본다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청에서도 그 올해 이 교육 공무원 인사 관리 원칙을 개정을 해서 인사구역과 그 인사급지별 평정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원활한 순환 전보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요. 또한 그 현장의 의견들을 계속 수렴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개발되는 K-에듀 통합 플랫폼에서 어떤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되고 또 교육청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에 대비해서 원격 수업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우리 세종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보여진 창의적 비대면 수업의 어떤 사례들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이 집단 지성이 만들어낸 안정적 교육 활동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 원격 수업 기간 동안에 개인정보라든가 접속 장애, 콘텐츠 부족 등의 문제들도 나타났었습니다. K-에듀 통합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라고 해서 명칭하고 있는데요. 원격 수업의 문제를 거울 삼아서 원격 수업의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민감 정보 유출의 방지와 접근의 편리성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플랫폼에서 구축하고 있는 기능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용자 인증 정보 부분들을 그 하나의 인증 절차로, 하나의 인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에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공공과 민간이 그 우수한 에듀테크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조합해서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이라든가 학습 활동 관리, 화상 수업 이런 부분들을 원격 수업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들이 K-에듀 통합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고 원격 수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권들을 보호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교육청 내부에서도 원격 수업과 그 학교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지금 TF를 통해서 계속 움직여지고 있고요. 8월 중순경에는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좀 요새 그 교육과정,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알맞도록 이렇게 지어준다고 그러면 새로 학교를 만든 다음에 공간 혁신을 하고 그런 어떤 노력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교육을 담을 수 있는 그 공간 혁신에 관해서 세종시 교육 정책을 알고 싶습니다. 그 세종시에 새롭게 짓는 학교가 색깔만 위에 빨간색, 노란색 칠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형으로 좀 다양한 공간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학교를 짓는 데 들어가는 교실 한 칸당 이 비용에서 조금만 더 해주면 이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들여서 할 때 새로 짓는 학교에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데 중앙투자심사 자체에 대해서 좀 기준을 좀 제발 좀 손 대주라. 그 전에도 저희들이 얘기했거든요. 심지어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희가 지금도 새로운 학교를 지을 때 설계를 할 때 신설학교에서 근무하신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요건 좀 불편했어요. 이건 고쳐줘요. 이런 것을 의견을 해서 그 다음 해
그 신설학교에 반영하는 노력은 합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예산이 더 이상 창의적으로 할 수 없게 쪼여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걸 지을 때 우리 자체 예산을 더 넣어서라도 좀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것 100% 저희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 특히 이번에 미래형 공간 혁신을 좀 거대하게 나라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제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그 총회 안건으로라도 해서 그 신설학교에 시설 단가를 좀 상향 조정함으로 해서 새로 짓는 학교의 공간부터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장 선생님 말씀에 100% 동의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세종시 교육청에서도 그 마을 공동체 또 마을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신 부분이라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지역화 연수, 지역화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교육청도 북부교육지원센터나 등에서 마을 활동가 과정, 뭐 체험학습 차량들을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다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거기에 해설사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은 더 정교화하고 구체화하는 부분들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지역화 교과서가 개발되어서 13년부터 매년 수정 보완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적절한 매번 현장 체험을 갈 수도 없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직접 보고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부분들이에요. 그 되게 이제 세종이 새로 생긴 도시이기 때문에 신규 교사라든가 전입 교사에 대한 우리 지역을 이해하는 부분들은 필수입니다. 그 희망 신청을 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올해도 고민을 같이 장학사님들을 하면서 이건 연수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희망보다도 의무적으로 열어야겠다. 그래서 신규교사 연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입교사 연수들이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이때 의무적인 시간으로 그 세종을 체험하고 세종 역사문화라든가 인문환경, 자연환경을 학습하는 그 시간들을 연수 시간에 넣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에 있는 진로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초등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좀 얻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으나 중등에 이제 맞는 프로그램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초등에서도 필요한 진로 교육에 정말 필요한데 초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현장 의견들을 좀 앞으로는 선생님들의 의견들을 좀 반영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단계에 맞는 진로교육 과정과 체험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더 개발할 예정이고요. 지금 진로체험센터와 세종 체험센터가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초등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2023년도에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 창의 진로교육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들이 진로교육을 좀 하면서도 좀 아쉬웠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어떤 변화하는 미래를 좀 대응하고 그리고 진로 역량들을 지금 키울 수 있는 학생 진로 상담이라든가 진로 체험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학부모 네트워크 활성화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런 구체적인 대안들이나 앞으로 이런 일반 학교와 혁신학교의 이런 간극들을 좀 좁혀가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학부모회를 운영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그런 영역 안에서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학부모회 이런 역할 교육에 대한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이제 궁금합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목표하는 건 그거보다는 생활권별, 우리 세종시 같으면 이제 조치원 읍지역, 여기 같으면 이제 보람 동지역, 그거는 삼생활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가능하면 그 학부모님들의 모임에 교사들도 일부 좀 같이, 학교도 같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이제 제일 해본 데가 해보셨잖아요. 그것도 소담동에서
소담동에서 소담 지역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삶생활권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같이 총회처럼 토론을 하고 아이들도 나와서 막 같이 하고 이런 모임을 했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꼭 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근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판을 벌리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끝없이 학교에 권유하고 학교에서 3주체 협약이나 3주체의 다모임이 되는 곳은 우리 학교만 잘하면 어떻게 해요? 이 옆에 있는 유치원, 중학교 이렇게 연계되지 않을까 하는 자연스러운 요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그런 학부모님들이 그런 게 필요해. 맞아. 학부모 활동을 막 이렇게 하는 게 꼭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해. 내 아이만 어떻게 자라나 해가지고 사교육시키는 건 내 아이를 망치는 길일지도 몰라. 우리 아이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활동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 모두의 미래를 밝게 하는 거고 희망을 만드는 것일 거야 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져야 실제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교육의 상도, 미래교육의 구체적인 모습도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학부모님들께서 좀 더 그런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하면서 또 공주교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부모 대학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전보다 훨씬 횟수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축되어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오늘 이런 자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정책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끝없이 공청회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거나 타운홀 미팅을 하거나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함께 좀 참여하실 수 있게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약속을 드리면 학부모님들께서 좀 우리 학교 문제를 넘어서 우리 지역 문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도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몇 군데와 이렇게 유치원 이렇게 도담동에 있는 그 학교 학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시간이 되시는 임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와서 한번 정책도 설명해주고 우리 이야기를 교육감이 같이 좀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요청을 좀 하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이 이야기 듣고 또 이런 자리를 가지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 네트워크 활성화와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나눔인데요. 코로나19 이후 세종 초등교육 정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했지만 그 온라인 수업인 지식을 전달하고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지만 자기가 해본 것은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를 체험하면서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코로나 같은 등교 수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또 오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교훈 삼아서 물리적인 그 환경, 안정적으로 좀 구축을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것들을 미리 또 준비를 해놓고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2학기 때도 이게 코로나가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랬었을 때 원격 수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등교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지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교육과정을 다시 재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소규모 학교 입장에서 본 코로나19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감염병 같은 재난 그 상황에서 그 소규모 학교 간의 교육과정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활성화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학교급별로 교장단, 교감단, 교무부장 등 이렇게 관리자들이나 또는 뭐 업무별 네트워크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수업 중심의 네트워크는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이 전동 소정초의 끼통락이라고 하는 그 북부학교 혁신지구의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몇 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혁신학교끼리만이 아닌 그 일반 학교를 같이 포함한 그러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내지는 소규모 학교 간 네트워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 큰 동학년이 많은 큰 학교의 경우에는 그 동학년 교사들끼리 학년 단위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그 수업 준비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 같이 담임 교사가 한 명인 그런 소규모 학교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그 모든 교과의 그 수업들을 준비하고 자료 제작하고 정말 주말도 없이 정말 전쟁 같은 그런 기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또 일반 학교에 지금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에 있는데 좀 주변에 그 면 단위의 이제 혁신학교나 자치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학교들이 좀 주축이 돼주셔서 일반 학교를 포함해서 뭐 업무 중심뿐만 아니라 수업에 좀 같이 동학년끼리 협업하고 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소규모 학교 간의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하는데 이 교육청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서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종교육청에서 많이 장려해 주시면 더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더 줄어들기도 하고 또 책임 교육도 이렇게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수업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을 하면서 등교 수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온라인 수업의 장점도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온라인 수업이 전체 수업의 절반 정도를 대체하면서 그만큼 아이들이 인터넷 유해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만 해도 온라인 수업하면서 2-3개의 화면을 깔아놔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유튜브나 웹툰 같은 걸 보다가 정해진 시간표대로 학습을 또 끝내지 못하고 또 학습 노트나 뭐 과제 같은 건 좀 부실하게 패스해버리고 웹서핑을 하다 보면 이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보다 이제 더 큰 문제는 얼마 전 뉴스에서 봤는데 배준환 사건이라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5, 6학년 여학생들에게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같은 것을 주겠다고 해서 미끼로 쉽게 한 1,300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사진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인터넷 범죄에 피해를 혹시나 피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실제 사례를 포함해서 피해 예방 교육을 수시로 학교에서도 학부모도 또 교육청에서도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원격 수업은 더욱더 활성화될 것 같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학생들이 유해 매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미디어 수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더욱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온라인 수업이 좀 장기화되면서 사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학력 격차가 이제 벌어지는 게 가장 지금 큰 이슈로 이제 큰 이슈로 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교육이 많이 더 오히려 이
너무 학교 안에서는 방역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이제 사교육에 눈을 많이 돌리면서 이런 사교육비도 많이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세종교육청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종 초등교육의 미래를 응원하는 말씀을 간단히 메시지 형태로 좀 1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세종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 혁신교육, 책임교육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자양분이 되어서 앞으로 세계의 훌륭한 시민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저는 읍면지역 학교에서만 계속 쭉 근무를 해왔습니다. 지난 8년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을 비롯해서 이 관내 학교들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굉장히 작은 행정구역 안에 도시와 농촌이 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존하는 것들을 장점으로 살려서 어떻게 보면 어떤 외적인 공간혁신뿐만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도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확산이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이 세종특별자치시의 학교는 어떤 미래 학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저는 조용히 뒤에서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 손자병법에 이환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로 이렇게 삼자라는 말인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육 분야에서 많은 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세종교육청 및 교육 과적들이 이렇게 뭐 방역이나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나 아니면 교육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서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보다 더 발전된 세종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세종의 아이들,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세종의 아이들, 세종시 교육청의 공교육 르네상스를 기대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 지치고 힘든 시기인데요. 이 또한 지나가면 웃으면서 추억거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며 모두 힘내세요. 세종교육 정말 공교육만으로 우리 아이들 행복해지려면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하지? 그것을 갖추게 하는 것이, 그걸 갖추는 게 실력입니다. 그걸 학교에서 그 실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시기에,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교가 지식 갖다 집어넣는 지식 전달하는 곳은 아니다. 그거는 학교 안 가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더 나은 곳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학교는 꼭 가야 되겠더라. 보니까 하나는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사는 곳이다. 삶을, 관계를 익히는 것이고 삶을 익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부모님이 못 살겠다. 우리 아이들이 집으로부터 일종의 돌봄의 기능을 학교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단순히 돌봄이 아니라 아이들을 와서 이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삶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학교는 그런 곳이구나. 학교가 지식 전달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학교 공간이라는 것이 없어도 되겠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진짜 학교는 필요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교육은 우리가 오늘도 쭉 같이 얘기하면서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절대로 학교 혼자 할 수 없다. 학교와 부모님과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려고 할 때만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저희들이 또 배웠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래서 세종이 정말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 공동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세종 초등교육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어 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변화에 발빠른 도전과 응전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준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육 현장을 돌아보고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때 세종교육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오늘 정책협의회가 세종 초등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것으로 세종 초등교육 정책협의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